단만 외우는 한시조리 기능사 제6회 모의고사 해설 볼게요. 방사선 살균법은 부패 미생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주로 식품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감자, 양파 등의 발화를 억제하여 장시간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건강선은 파장이 2900에서 3200 자외선으로 살균 작용을 한다. CA 저장, 이산화탄소 또는 CO2 또는 N2가스를 주의시켜 효소를 불활성시킨 후 호흡 속도를 줄이고 미생물의 생육과 번식을 억제시켜 저장하는 방법이죠. 높은 온도에서 회동하면 조직이 상해서 드립이 많이 나와 막과 영양소의 손실이 크므로 냉장고나 흐르는 냉수에서 회동하는 것이 좋다. 반조리식품은 급속해동을 해도 맛이나 영양소의 파괴가 적다. 10분 첨가물의 구비 조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을 것,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 식품 자체의 영양가를 유지할 것, 식품 제조 및 가공에 꼭 필요할 것, 식품에 유해한 변화가 없을 것, 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식품의 외관을 좋게 할 것, 식품을 소비자에게 이롭게 할 것. 보존한 식품은 선의솜출 방식으로 사용하고 판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은 반드시 버리며 판매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세균 증식이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한다.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하고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이다. 자, 중간수축, 소고기는 무구조충, 돼지고기는 선모충, 유구조충, 채소는 회충이죠. 쌀에 기생하는 곰팡이인 페니실륨과 아스페리길로스의 작용으로 나달이 변색되는 현상을 나타난다. 가스 저장법 CA 저장, CO2 또는 N2가스를 주의시켜 효소를 불활성시킨 후 호흡 속도를 줄이고 미생물의 생육과 번식을 억제시켜 저장하는 방법으로 과실, 채소, 난류 등에 이용하죠. 독소형 식중독과 감염형 식중독으로 나눠지고요. 독소형 신죽동은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듐, 포도상 구균이 있고요. 감염형 식중독으로는 살모넬라, 장여 비브리오, 당출혈성 대장균이 있죠. 이걸 줄여서 보통 햄버거병이라고 하죠. (15번) 볼게요. 동맥은 테물린, 미나린은 스키토신이죠. 알코올 발효 시에 팩틴으로부터 메탄올이 생성된다. 개인차가 있으나 중독량은 5에서 10ml이고 치사량은 30에서 100ml이다. 구토, 보통 실명 외에 호흡장애, 심장마비도 유발할 수 있다. 아질산염과 아민이 결합하여 발화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생성한다. 감염원이란 종구적인 감염원으로 병원체가 생활 중식하면서 다른 수주에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되는 장소를 말하죠. 환자, 보균자, 접촉자, 매개동물이나 곤충 등 곤충, 토양, 오염식품, 오염식기구, 생활용구 이런 것들이 감염원, 병원소가 되죠. 다수가 밀집해 있는 곳의 실내 온기는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조성의 변화로 불쾌감, 비말 감염 등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비말 감염은 재채기, 기침, 재화 등을 통해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흡입 감염되는 것이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적계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어쩔 때 조리사를 두지 않으면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적계 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1회 급식 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조리사를 영업을 두어야 하는 식품적계업자는 누굴까요? 제일 밑에 보고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는 두어야 하죠. 집단급식소의 범위.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영업의 종류. 식품소분업은 총량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죠. 일반 음식점 영업은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고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식품조사 처리업,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이 있죠. 자, 허가하는 과정은 다르죠. 식품조사 처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해주고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는 거죠.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볼게요.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 단위로 표시하는데 이 경우 5킬로칼로리는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스 트랩은 요리나 설거지 등을 하고 난 후 물이 흘러내려가는 유축을 뒤에 접속한 것으로 지방류와 배수관 내벽에 부착되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거죠. 편육은 찬물에 넣어 핏물을 빼주고 펄펄 끓을 때 넣어 중불에서 계속 끓여주는 게 편육이죠. 다당류는 전분, 글리코겐, 펙틴이 있고요. 단당류는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죠. 경화유는 액상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 상태로 만든 거죠. 검정콩은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쌀에 검정콩을 섞어 섭취하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죠. 32번 녹색채소의 클로로필 분자의 마그네슘 이온을 구리양 이온으로 치환하면 안정된 청록색이 될 수 있으며 구리는 헤모글로빈 형성에 촉매작용과 체내 철의 이용에도 도움을 주죠. 5가지 기초식품군에서 같은 코끼리만 대체식품이 될 수 있는데 우유는 칼슘군, 버터는 지방군, 치즈는 단백질군으로 상호간의 대체식품이 될 수 없죠. 비타민 C는 열이나 빛, 물과 산소 등에 쉽게 파괴되는 게 비타민 C. 비타민 1은 전분이 에너지로 전환될 때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으로 쌀이나 밀의 배아에 들어있는데 도전 과정에서 제거되고요. 결핍증으로 각기병, 식욕부진, 피로, 권태감이 있죠. 갈변은 억제하기 위해서 가열 처리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고 아황산 등 효소 저해제를 이용하여 효소 및 기질을 제거하고 염류 또는 당을 첨가해야 한다. 마이오글로빈은 본래 어둡지만 산소와 결합하여 옥시마이오글로빈으로 되면서 선홍색으로 된다. 둘씨는 백색 감미료로 자당의 약 200배 이상의 감미를 가져 인공 감미료로 널리 쓰였으나
독성이 강하여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됐죠. 자, 감귤류 살구에 들어있는 물질은 구연산이죠. 아이소사이오사이아네이트는 고추냉이, 순무 등과 같은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암, 항균, 살균작용 등을 하는 거죠. 술의 알코올은 어치 제거에 효과적이다. 젤라틴은 입안에서 쉽게 녹고 매끄러운 탄력이 있는 응고제로 젤리, 무스, 조편 등을 만든다. 양갱은 한천, 도토리 묵은 전분, 과일 등은 팩틴이죠. 식품을 유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인 알긴산은 유화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유화 안정제라고도 부르죠.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트립신은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레닌은 우유에 들어있는 카세인 응고하죠. 카로티노이드는 공기 중의 산소나 산화효소에 의해 쉽게 산화되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항산화 물질이며 물에 쉽게 녹지 않은 게 카로티노이드. 열량 영양소라 체내에서 산화되어 열량을 내는 것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말하죠. 경비는 제품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재료비, 노무비 이외의 가치를 말한다. 경비에 속하는 것은 수도비, 전력비, 전화사용료, 보험료, 교통비 등이고 노무비에 속하는 것은 임금, 상여금이죠. 출고 계수 공식은요. 100 마이너스 폐기율 분의 100이죠. 가루 상태의 식품은 입자가 작고 다져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없는 상태에서 누르지 말고 수북하게 담아 평평한 것으로 고르게 밀어 표면이 되도록 깎아서 계량해야겠죠. 호활한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 시 전분의 마이셀 구조가 파괴되어 점성이 있는 물질로 변화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전분의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하기 전 수침 시간이 길수록 호화되기 쉽고요. 곡류는 서류보다 호화 온도가 높죠. 전분에 물을 가하지 않고 160에서 180도로 이상으로 가열하면 가용성 전분을 거쳐 다양한 길이의 덱스트린이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호정화라고 하고요. 그 예로 쌀이나 옥수수를 튀겨 뻥튀기를 할 때 쌀 등 곡류를 볶아서 미숫가루를 만들 때 쓰이죠. 육류를 가열하면 육 단백질이 응고되고 수축되며 콜라겐이 젤라틴화 되는 게죠. 우유의 균질화란 우유에 함유된 지방 알갱이를 잘게 부수는 것으로 우유를 균질화하면 지방의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신선한 달걀은 나랑이 봉긋하게 솟아있으며 남백의 높이가 높고 농훈 남백이 나랑 주위에 모아져 있고요. 깨뜨렸을 때 내용물이 껍질로부터 쉽게 분리되는 것이 좋고 흔들어 보았을 때 진동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죠. 혈압육이란 어류의 최측에 분포하는 근육으로 활동성이 큰 어류는 함량이 높죠. 쌀을 씻을 때는 수용성 단백질, 수용성 비타민, 향미 물질 등 수용성 물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시간에 흐르는 물에 씻어야죠. 쌀을 처음 씻은 물은 버리고 두세 번째 씻은 물을 쓰면 쌀의 전분성의 농도가 국물의 진한 맛과 부드러움을 더해주고요.
멸치에 내장을 넣고 육수를 끓이면 쓴맛이 우러나므로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냄비에 살짝 볶은 후 그대로 찬물을 부어서 끓이죠. 모시조개는 3~4%, 바지락은 0.5에서 1% 정도의 소금을 농도해서 바닥이 평평한 그릇에 소금물을 담고 해감시키죠. 다시마는 두껍고 검은빛을 띠는 게 좋은 거죠. 밀가루는 자, 여기 전체적으로 그런 밀가루 나온 것 같아요. 밀가루는 재료의 5% 정도로 준비하여 너무 꾹꾹 눌러가며 묻히지 말고 물기를 가시게 할 정도로 살짝 묻힌다. 전의 맛을 돋우기 위해서는 소금과 후추로 재료에 간을 하는데 소금 간은 2% 정도로 하는 것이 알맞다. 특히 달걀 아픈 것에 소금으로 간을 할 때 너무 짜게 하며 옷이 벗겨짐으로 주의해야 한다. 전을 부칠 때 사용하는 기름은 콩기름, 옥수수 기름처럼 발연점이 높은 기름이 좋고 참기름, 들기름과 같이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재료가 쉽게 타기 때문에 좋지 않죠. 곡류를 갈아서 전을 만들 때 흡유량이 많아 바삭한 전을 만들기 위해 기름을 넉넉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육류, 생선, 채소전은 기름이 많으면 쉽게 찌기 누렇게 되고 밀가루 또는 달걀옷이 쉽게 벗겨지므로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죠. 소고기의 구수와 맛은 주로 이노신산인데 이것은 소를 도살한 후 4~5도 정도에서 약 10일간 보존하는 숙성기간 중에 다량 생기고요. 숙성이 끝난 고기는 장기간 보존할 수 없으므로 급속냉동을 시켜 영하 20도 이하에서 보존합니다. 마지막 조림 볶음할 때 작은 냄비보다 큰 냄비를 사용하여 바닥에 닿는 면이 넓어야 재료가 균일하게 익고 양념장이 골고루 배어들어서 맛이 좋아지죠. 여기까지 6회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7회 끝까지 달게요. 수고 많았습니다.